우리가 실크로드 코스를 간다 할 때 맥적선이 보통 출발지입니다. 일단 실크로드를 할 때 석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또 석굴이 중요한가?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석굴이 발달한다는 것은 살만한 지역에 절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실크로드 지역은 물론 사람들이 일정 정도 후원할 수 있는 아주 멀지 않은 지역, 여기에 위치하지만 그러나 뭔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 그리고 도낭 같은 경우가 도낭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고립지역이잖아. 일종의 섬과 같은 곳이죠. 다른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투르파 포도 키우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섬이죠, 섬. 어찌 보면 일반 바다에 있는 섬보다 더 인간이 왕래하기 어려운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을, 이 오아시스를 징검다리 삼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다녔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님들의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화는 상인들의 이동 루트로 이렇게 확산됐다. 같이 확산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종교 일반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맥적산의 의미는, 이런 석굴의 의미는 실크로드 상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런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후원을 했겠죠. 근데 이 맥적산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보통 난주에 가면 또 난주에서 황하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병령사라는 곳이 있어요. 난주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댐에 내려가지고 지금 황하가 이렇게 댐식으로 많이 막아놓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 병령사 석굴이 있고 여기도 보통 가는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도낭을 가기 전에 또 유명한 석굴들이 한 2개 정도 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세계적으로 가장 석굴로 유명한 막고글, 도낭에. 그 다음 막고글 옆에 또 도낭, 확산하면 도낭 석굴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창구라는 곳을 가시는데 여기에도 베제크리크 천불동이라고요. 다큐에도 많이 소개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요. 여기는 본 수업 때 소개했을 겁니다만은 그 화염산이 있는 그 실제 지역이 바로 투르판, 베제크리크 천불동이 있는 지역이고 고창국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2번째로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해 다음으로. 우리가 현장 스님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을 보통 하서회랑이라고 합니다. 하의 서쪽이라는 거예요. 자, 이쪽이, 이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지금의 티벳 고원으로 올라가는 그 칭창 열차가 가는 곳이에요. 이쪽으로. 달리 이야기하면 저 남쪽에서부터 황하가 북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북쪽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황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게 지금 난주입니다. 난주고 여기서 굽이쳐서 음산산맥이라는 곳에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돌아서 다시 여양산맥이랑 부딪혀서 내려오는 곳이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낙양하고 서안 사이에 화산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의 그 엄청난 암산. 이 화산, 역시 화산에 붙어 또 꺾여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서쪽을, 난주에서 내려온 서쪽을 보통 하서라 그래요. 그럼 하동은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하를 기준으로 동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요, 중국사는 시대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하의 기준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됐다가 점점 동쪽으로 보통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은 여기야라고 단정을 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따라 지명은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기준을 바로 이 지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황하의
서쪽 지역에 있는 회랑이란 말이에요. 랑은 복도의 의미입니다. 복도. 회는 회피할 때 똑같은 의미예요. 회하고 피해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피할 회자로도 쓰여요. 회가. 정리하면 뭘까요? 회랑이라는 것은 피하는 복도, 피할 수 있는 복도. 경복궁 사진입니다. 이게 뭐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기는 늘 이 정각에서 저 정각으로 갈 수 있고, 이 건축 양식이 신라 때 그대로 살려져 있는 게 그렇죠. 예. 그 시대에 따라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불국사가 대표적으로 회랑 구조를 갖고 있죠.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하서회랑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서회랑이라는 곳은 기련산맥이라는 곳과, 지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기련산맥이라는 곳과 산맥과 사막의 그 사이예요. 자, 이게 기련산맥입니다. 이게 아마 이 실크로드 3코스로 가는 곳이에요. 기련산맥 이쪽으로 해서. 기련산맥이 있고 여기가 사막이에요. 그럼 산맥이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높은 산. 한 3천, 4천, 5천 이렇게 되는 눈이 있죠. 인간이 우리가 먹는 물 중에 가장 많은 그 어떤 물을 공급해주는 지구에서 그곳은 바로 높은 산에 있는 눈, 얼음 이겁니다. 이게 얼어서 녹으면서 지금 유럽 같은 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스위스 주변이라든가. 네. 이 물이 녹아서 주변을 비옥하게 해주는 거죠.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막도 사막이지만 화서회랑 중간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한 그 오아시스예요. 네. 그리고 고대 이미 당나라 시기 때 기록들을 봐도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요충지를 누가 뺐냐에 따라서 역사 판도가 바뀌겠죠. 남주를 지나면요, 바로 여기가 오초령이라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서회랑이 시작되는 거니까 사막지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사막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고, 오초령이라는 곳을 지나서 지금 뭐 도로가 엄청 넓은 곳 뚫려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양주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의라고 보통 지금 뭐 무의로 쓰죠. 과거에 양주. 그 다음에 감주라는 곳으로 갑니다. 감주. 장액. 요즘에 뭐 칠채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산이 있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요. 이 장액이라는 곳을 가고, 이 장액이 고대는 감주라고 했어요. 왜 감주인가? 한약재에 넣는 게 뭐예요? 감초. 감초는 이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뭐 다 여기저기 심고 확산되겠지만 지금도 세계 최대 양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요. 감주를 거쳐서 가욕관. 가욕관은 만리장성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사막 지역. 이렇게 만리장성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진대부터 명대까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지금도 흔적들이 많이 쓰러져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코스가 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창국까지 가능하면 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역이 중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해는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이른바 초원길과 일반 실크로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흉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흉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만이 서북부 인도의 서북부 지역이 이해가 돼요. 왜? 바로 간다라 지역에 문화를 꽃피웠던 사람들이 이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바탕을 튼튼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쭉쭉 포인트 되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